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무관리 운용 체계예요. 이 사무관리라고 하는 게 뭐죠? 네, 사무를 관리하는 거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우리 사무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문제는 어떤 것이 출제가 되냐면 이 사무관리하고 뒤에 이제 정보관리가 나오거든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우리 테리 형님과 리틀필드 형님의 정의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테리 형님께서는 사무관리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휘 통제하는 거예요. 자, 리틀필드 행님께서는 사무의 계획, 조직, 조정, 인사, 통제, 지휘를 전체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얘네를 외우지 마시고요. 나중에 문제 풀어 가실 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테리 형님 있었구나. 리틀필드 형님 있었구나.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본문 자체가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은 없는데 실제 얘네를 그냥 무조건 암기하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보시면서 문제답, 문제답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타임 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렉 걸린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뭐예요? 사무관리의 산출 요소 중에서 투입 후에 산출까지의 시간적인 지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타임 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사무관리의 목적은 사무 제도와 사무 구조를 만들며 기업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보 체계를 세워서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회사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 사무관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무관리의 목표는 사무 능률의 증대, 사무 비용의 절감 이렇게 되겠죠. 능률화와 경제화 이렇게 된다. 첫 번째 사무 능률의 증대는 뭘까요? 효율적인 사무 관리로 인해서 사무 능력이 향상되고 사무 작업의 작업 능률이 높아지고 정신 능률이 높아지고 균형 능률, 표준 능률, 종합 능률을 높여주는 이러한 것을 우리 사무 능률의 증대라고 이야기하고요. 비용 절감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야, 줄여. A4 용지, 야, 이면지 쓰고 그거죠. 자, 사무 관리의 원칙에는 요거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용이성, 정확성, 신속성, 경제성이 있고요. 용이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얘네는 작업의 동작의 개선, 기계화, 표준화, 사무 분담의 합리화, 사무 환경의 정비 등을 통해서 사무 작업을 보다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는 쉽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정확성은요. 기계화, 전기 회수의 감소, 검사, 점검, 적정화, 사무의 분담, 상호 견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업무에 오류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필요 없는 데는 괜히 줄을 쳐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보다 쉽게 하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오류가 없도록 하는 거고 신속성은 뭐예요?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경제성은요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이 핵심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사무관리의 필요성은 당연히 기업 규모의 대형화와 경영활동의 복잡화예요. 당연히 기업 규모가 점점점 커지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우리 삼성전자 쌀가게였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돼?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전자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사무활동의 비중 증대와 사무 직원의 양적 증가, 사무량의 증가와 사무 방법의 복잡화, 사무 기계 발전, 특히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사무 관리가 필요해졌다는 거죠. 자, 이것도 자주 출제됩니다. 사무 관리의 3대 기능. 결합 기능이에요, 결합 기능. 당연히 뭐야? 모든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연결한다. 맞죠? 이 전체의 흐름을 연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연결 기능을 주장한 학자는 러핑월과 달링턴 형님이 주창을 하셨고요. 다음에 관리 기능이에요. 얘는 다른 말로 보조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본래 직무 수행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관리 기능입니다. 페이올 형님께서는 좀 더 효과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언과 뒷받침을 해주는 인적 보조 기능이 필요하다. 즉 우리 뉴진스 어떻게 해요? BTS 어떻게 해요? 매니지먼트 하려면 뒷받침 잘 해줘야 되겠지. 그래야 또 재계약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페이올의 관리 기능에는 회계활동, 기술활동, 재무활동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것도 간혹 출제됩니다. 객관식으로요. 자, 정보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무 절차는 생산, 판매, 구매, 재무, 인사, 연구 개발 등으로 이루어진 정보 시스템의 한 구체적인 표현 형태이며 이런 행위 시스템이 모여서 기업의 전체적인 사무 시스템을 이룬다. 자, 사무관리의 작업적 접근 방법에는 사무 실체를 작업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로 하는 하나하나의 작업을 뭐라고 한다? 작업으로 한다. 사무의 실체를 작업을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이라고 하잖아. 그지? 초기 연구자는 러핑웰 형님이고 사무는 공장과 같이 사무라는 서비스를 생산을 하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무관리의 시스템적 접근 방법에는 사무 시스템은 경영의 각 부분에 전체가 상호 관련돼서 시너지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관리 정보 시스템, 사이버네티스 사고 방법 등을 가진다. 사무 시스템, 기계 시스템, 자료 처리 시스템, 통신 기구 등을 포함한다 그랬고요. 사무 관리의 관리층이에요. 요건 간혹 출제가 됩니다. 얘는 출제 안 돼, 이런 거. 요는 출제가 됩니다. 사무 관리층에는 최고 경영층, 중간 관리층, 하위 관리층. 최고 경영층은 뭐예요? 회사 설립 목적을 설정을 하고 인사 방침을 설정하라는 거죠. 중간관리층은요, 이 기준에 따라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 편성하고 기획하고 하는 거고요. 하위관리층은 사무 진행 계획 수립, 부하 직원 통제 등을 담당하죠. 대표님, 대표님이 되시는 거고. 중간관리층은 뭐 이사님이 되시는 거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된다. 자, 사무관리자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무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다 방침을 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진다. 사무관리자의 역할에는 적절한 사무관리 조직을 작성을 하고요. 사무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무 절차 및 사무 직원 배치를 지시하고 경영 조직 속 사무 서비스가 제대로 기능하는지를 파악하고요. 종업원을 감독하여 그들을 협력을 구하게 되는 것이 사무관리자가 된다. 자, 그럼 이런 사무관리를 위해서는 현대적인 과학적 사무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과학적 사무관리 목표는 당연히 생산성 증대, 능률 향상, 낭비 배제 이렇게 되는 거고 5대 단계는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얘네 가설을 공식화해요. 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리고 걔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해결책을 적용을 합니다. 과학적 사무관리의 특징 이거 우리 보통 뭐라고 하냐면 3S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과학적 사무관리의 특징 3S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요거는 좀 정리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표준화가 돼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본 양식은 표준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 간소화해야 돼. 그리고 전문화가 돼야 돼요. 얘네가 각각 뭔지 모르셔도 되고 그냥 3S는 표준화, 간소화, 전문화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적 과학 사무 관리 단계 5단계는 문제인식, 자료 수집, 가설 공식화, 검증, 문제 해결, 적용.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는 테일러 시스템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작업 과정의 능률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즉 사람들 놀지 못하고 그냥 계속 채찍으로 일시키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기초로 해가지고 야 불필요한 행동하지 마 이거죠. 야 누가 이어폰 꽂아 이런 거죠. 네, 노동의 표준량을 정하고 임금을 작업량에 따라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기업의 기능을 관리 기능하고 작업 기능으로 분리해가지고 기능식 직장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테일러예요. 요거 테일러 하면 기능식 직장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정보관리예요. 정보관리하고 사무관리 두 개 비교하는 것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정보는 사실이나 자료에 지적인 처리를 가해서 얻어지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널려있는 많은 자료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걸로 처리해서 가공 처리된 것이 바로 정보다.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요건은 관련성, 경제성, 충분성이다. 기업 정보는 일반적으로 정보와 다르게 적시성, 그때그때 바로 어떤 사회 변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겠죠. 뭐 최근에 보니까 무슨 뭐 정치인들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거나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특히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은 그건 아주 큰 이슈가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시성 있게, 그지? 시간에 맞겠다. 또 객관적이어야 되고 다면성, 통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
정보관리의 목적은 기업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보관리의 기능에는 정보 계획, 통제, 처리, 보관, 제공 이렇게 된다. 정보 관리를 위한 4단계는 정보 수요 파악, 수집 계획 수립, 정보 가공, 정보 활용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위한 기본 자료 토대인 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자, 요거 자주 출제가 되는데 정보 관리의 활동 범위가요. 사무 관리보다 광범위해요. 즉 정보 관리가 더 훨씬 더 폭넓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보 관리 업무는 조직의 제반 기능, 경영 활동을 폭넓게 지원을 해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전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한다. 사무관리는 정보 관리 내의 지정된 정보 통제 기능과 정보 처리 기능만을 담당해요. 사무관리는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반면에 정보 관리는 경영정보 시스템 도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포함한다.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경영에 의사결정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 내외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되셨죠? 어떻다고? 정보 관리가 사무 관리보다 더 넓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컨셉만 잡고 계세요. 자, 드러커 형님께서는 현대 경영을 정보와의 싸움으로 보고, 그치? 정보가 빨라야 되잖아. 야,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된대? 야, 그 사람의 정책은 뭐래? 이게 빨리 파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더욱 풍부하고 질이 좋은 정보를 보다 빨리 얻고 신속하게 이해하는 것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사무관리와 정보관리의 차이점이에요. 목적은 정보관리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거지만 사무관리는 사무 작업의 능률 향상에만 목적을 두는 거예요. 범위는요. 정보관리의 범위는 계획, 통제, 처리, 보관이지만 사무관리의 범위는 정보의 통제와 정보 처리만 가능하다. 업무 내용은 정보관리는 조직의 제반에 대한 기능 및 경영활동을 폭넓게 지원하지만 사무관리는 사무 개선과 분석, 사무의 기계화가 주된 업무이다. 서로 일이 다르다. 하지만 정보관리가 훨씬 폭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경영정보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무에서 경영에 이르는 경로는 결국은 사무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정보로 만들고요. 의사결정으로 하고 그게 결국은 경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업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영은 의사결정의 흐름이며 의사결정에는 정보가 필수적이다. 자, 경영의 기능적 분류에는 생산 정보 시스템, 판매 및 마케팅 정보 시스템, 회계 정보, 재무 정보,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자, 정보에는요, 데이터와 정보가 있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자료들을 이야기해요. 삼성몰에서 어떤 제품이 제일 많이 팔렸는지 목록을 좀 뽑아봐. 그리고 각각의 매수, 개수와 각각의 단가 뭐 이런 거 뽑아봐. 그래서 데이터가 쭉 나와요. 이게 바로 데이터고요. 야, 그럼 이걸 분석해가지고 고객들이 20대 애들이 제일 뭘 많이 사는지 한번 좀 찾아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를 가공해가지고 20대 애들이 제일 많이 사는 거 그리고 구매하는 금액의 금액대 그리고 그 해당하는 언제 많이 사는지에 대한 기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정보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단순하게 가공되지 않은 것, 정보는 가공된 것. 됐죠? 여기 보면 재배열, 요약, 삭제 이런 것을 거쳐야 된다.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경영정보를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경영정보와 의사결정이에요. 자, 맥도노우 형님께서는 정보, 데이터, 사무는 경영 내에서 동일 계열상에 위치하고 사무는 의사결정의 기초가 된다라고 얘기했고 포레스터 형님께서는 정보를 활동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은 의사결정과 정보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 경영활동, 환경 변화에는 정보로 전이되고 정보는 의사결정에 전이되며 의사결정은 행동으로 전이된다.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했는데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정리하세요. 이름 정도만 기억하세요. 도노우, 버레스터, 안소프 행님 의사결정의 유형이 나옵니다. 요거는 종종 출제가 됩니다. 이 전략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 운영적 의사결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종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관리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운영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되셨죠? 자, 다음에 우리 1과목에서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식스 시그마라고 그래요.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정립된 품질 경영 기법 또는 철학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업 또는 조직 내 다양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현재 수준을 계량화하고 평가한 다음에 개선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경영 기법을 우리 식스 시그마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 결국은 뭐가 됐느냐? 바로 정의. 참고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측정, 정의하고 측정하고 분석하고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검증하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안 되네. 식스 시그마인데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의, 측정, 분석, 디자인, 검증.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포인트가 마무리가 됐고요. 잠시 후에 이어서 다음 포인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